이주민 300만 시대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접하고 새 삶을 찾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위해 목숨까지 건다는 강경 발언으로 교계 안팎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민족 화합과 평화 통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우리민족교류협회가 한미동맹 평화포럼을 창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이주민 3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구TV가 낯선 타국 땅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만나보는 한국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획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20년째 중국 동포들을 섬기고 있는 한중사랑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유창선 기자입니다. 중국 동포가 밀집한 가리봉동과 가산동 사이길에 자리한 한중사랑교회. 일요일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이 넘는 중국 동포가 몰려듭니다. 하루 벌어 사는 힘든 삶이지만 일요일 근무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달라진 삶이 놀랍기만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믿게 되니까 내가 참 달라지는 모습을 많이 발견했는데 내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사람인데 따뜻함을 많이 주려고 사랑을 많이 주려고 어쨌든 하나님이 그 뜻이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많이 살아가려고 어쨌든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방송교회이기도 한 한중사랑교회는 한국을 처음 찾은 중국 동포에겐 요새 말로 핫플레이스입니다. 20년째 운영해온 사랑방 때문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면 숙박은 물론 삼시세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와 큐티 참여는 필수입니다. 덕분에 이들 대부분은 이곳에 머물다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됩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삶은 천국이 됐습니다. 제가 믿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분들도 내 같은 이런 행복을 맛봤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이제 천국 같은 삶을 살잖아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천국 같아요. 한중사랑교회는 얼마 전부터 아예 중국인을 위한 예배도 마련했습니다. 문을 연 지 반년도 안 돼 예배실이 가득 찼습니다. 중국 동포를 위한 어린이 동산도 설립했습니다. 아이 때부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공부방도 운영 중입니다. 1층에 마련된 카페에선 청년들이 교제하며 말씀도 나눕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생겨나고 이 한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생겨나며 이 한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비전으로 하면서 한 사람의 새신자가 한 사람의 선교사로 양육되고 파송되는 한중사랑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중사랑교회는 한 사람의 새신자를 선교사로 키우고 있습니다. 언젠간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서 만난 하나님을 전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구TV 뉴스 유창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낸 전광훈 목사의 발언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계는 물론 한기총 내부에서도 전 목사의 이러한 행보에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목사는 최근 문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단식 기도에 돌입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 목사는 성명서에서 문 대통령은 전범인 히틀러에 비유하는가 하면 스스로를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에 빗대는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 목사는 자유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어떠한 핍박이나 박해가 와도 나의 생명을 던지고자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계는 물론 한기총 내부에서도 전 목사의 행보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기총 대의원 절반가량이 속한 한기총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모임은 정교분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라면서 한기총 대표회장직을 내려놓고 재신임을 받든지 한기총 대표회장직과 목사직을 사표내고 정치가가 되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도 한기총은 대표성을 잃은 지 오래됐다며 교회는 물론 사회 질서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온 우리민족교류협회가 한미동맹 평화포럼을 창립했습니다. 우리민족교류협회는 세계 각국에 흩어진 동포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를 위해 지난 1992년 설립된 단체입니다.
협회는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고 양국 간 동맹을 굳건히 하자는 취지로 포럼을 창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민족교류협회 오정현 대표회장은 평화 포럼을 창립할 수 있었던 건 한국교회 성도들이 합심한 기도의 결과라며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군종 목사들이 초청된 이날 행사에선 통일공원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사회개선 활동에 힘쓰며 한미동맹 강화에 공헌한 미국 유대인협회 물르 카즈미업 부회장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한민족 세계화와 국가 브랜드 향상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상징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일명 가우디 성당이 그간 무허가로 지어져 오다 착공된 지 137년 만에 시의 공식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성당은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사망 100주기인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1882년 착공된 이후 100년 넘게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바르셀로나시 당국은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대해 오는 2026년까지 유효한 건축 허가증을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건축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지난 200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하루 평균 12,000명이 찾는 스페인의 관광 명소입니다. 올해 1분기 유럽연합과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 유로존의 고용 수준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EU와 유로존의 고용률은 직전 분기보다 각각 0.3%씩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U 회원국 가운데 고용률이 가장 많이 상승한 나라는 헝가리였고 스페인과 그리스, 리투아니아, 네덜란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올해 1분기 EU의 GDP는 1.5%, 유로존은 1.2%씩 각각 늘어났습니다. 미국은 GDP 성장률이 3.2%로 나타나면서 유로존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언론의 자유가 가장 없는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미국 국제인권 감시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한 2019년 자유와 언론 아쿠아일로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0점을 받아 언론의 자유가 가장 보장되지 않는 나라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전 세계 195개국 및 14개 자치령 내 언론의 자유를 0점부터 4점까지 5단계로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함께 0점을 받은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라오스 등 22개국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3점, 미국은 최고점인 4점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올여름 열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독도 관련 연구기관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참의원 선거 공약집에 따르면 독도를 중국과의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와 함께 자국의 영토로 지칭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토와 주권에 관한 제3자 연구기관을 설치해 국내외로 정보를 알리는 걸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자민당은 또 역사인식 등을 둘러싼 근거 없는 비난에 단호하게 반론한다. 국가의 명예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전략적인 대외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넣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이웃집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원인을 찾기 시작한 결과 애완용으로 불법 사육 중인 곰을 찾아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아파트 주민들이 이웃집에서 태양곰 새끼를 찾아내 야생동물 보호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생후 6개월 정도로 추정되는 이 곰은 아파트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포효하다 발견됐습니다. 현재 야생의 태양곰은 300에서 500마리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돼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 중입니다. 당국은 애완곰을 불법 사육한 혐의로 27살 여성 가수를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019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 8강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세네갈과 승부차기 접전 끝에 4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한국 축구사에서 멕시코 대회의 4강 신화가 36년 만에 재현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등이 속한 이른바 죽음의 조에서 16강에 오른 뒤 숙적 일본과 세네갈까지 꺾고 4강에 진출해 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을 살렸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12일 오전 3시 30분 에콰도르와 4강전을 치릅니다. 에콰도르마저 넘어서면 피파가 주관하는 남자 축구 대회에서
한국 축구 역대 최고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7일까지 서울에서 청약을 받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70개 타입 중 1개를 제외하고 모두 1순위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1, 2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오피스텔의 전유물이라고만 여겨졌던 소형 주거 공간에 대한 인식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표 조사 결과 서울 도심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가 비효율적 주거용 공간 구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관리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들은 정부가 지금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하는 정책 분야로는 일자리 창출, 대학 장학금 제공, 노인들의 삶의 질 보장,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을 꼽았습니다. 반면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으로는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35.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기총 정광훈 목사의 발언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한국 사회 갈등을 주장하는 전광훈 목사의 망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며 전 목사의 발언은 반평화적이고 반기독교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교회협이 전광훈 목사의 발언에 대해 언급을 아껴온 이유는 또 다른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자 하는 교회협의 인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동성애 관련 설교로 논란이 된 분당 우리교회 부목사가 교회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부목사는 목사로서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드리고 교회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교회의 지도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부목사는 최근 설교에서 대세가 동성애로 넘어갔단 말과 동성애자를 비난하는 것은 소위 꼰대들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단 말로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청장년면녀의 대구 경북협의회가 오는 29일 열리는 대구 퀴어 축제에 앞서 행사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퀴어 행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구 퀴어를 비롯한 전국 퀴어 행사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제3회 크리스천 리더스 포럼이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선 총신대 이재서 총장이 말씀을 전하며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이 간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최 측은 신앙 간증이나 기독교 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이 땅의 복음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